백야 김좌진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청살리 전투의 주역이라는 사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좌진은 청살리 대첩만 한 건 아니거든요. 독립운동 중에 한 사건이 청살리 대첩인데 우리는 너무 청살리 대첩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김좌진의 진면목을 모르는 거죠. 그분을 한 단어로 딱 정의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몰랐던 김좌진. 우리는 왜 청살리 대첩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기억해야 할까요?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아야 할 2020년의 백야가 궁금해집니다. 백야 김좌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이 2020년의 서울이라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이상하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세례명은 가브리엘. 가톨릭 사제인 이문수 신부는 성당도 수도회도 아닌 식당으로 출근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영락없는 식당 주인, 시대의 아픔은 신부님을 식당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2015년에 대학로에 있던 고시원에서 한 청년이 이제 굶주림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됐었는데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어느 수녀님께서 청년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조차 못하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자각하시게 돼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청년들이 굶는다는 생각을 저도 그랬고 미처 못하거든요. 바빠서 혹은 뭐 다이어트 하느라 안 먹는다, 덜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은 있어도 못 먹는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먹을 거는 넘쳐나는데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시장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 둘 청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뭘 먹을까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김치찌개 단 한 가지. 두부와 고기까지 푸짐하게 들어간 김치찌개 가격이 단돈 3,000원입니다. 라면 한 그릇 사 먹기도 팍팍한 3,000원으로 밥과 찌개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3,000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또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청년들은 무료로 한다면 오히려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무료 식당이다 하면 저도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 식당을 가는 순간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나고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만일 지금이 한국 전쟁 직후에 정말 다 어려운 그런 시절이라면 오히려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2020년 대한민국이잖아요. 굳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간을 되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보이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아무래도 이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저희한테는 든든하죠. 네, 이런 곳이다라는 게.
물론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는 매한 가지. 적어도 배고픈 사람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식당의 문간을 낮췄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비단 배가 고파서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모님이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고 건강하시니까 좀 더 도움을 받고.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요즘은 그냥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차마 부모님께 털어놓지 못한 말들을 온몸으로 들어주며 신부님은 그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찾는 청년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친정집 같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회를 향해서는 작은 울림이지만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냥 속삭임 같은 울림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 경제 지표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였고 20대 청년의 고용 사정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빴습니다. 경제적 사망 선고인 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신용불량을 겪고 있는 실신세대 청년들, 심지어 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청년 취업 문제는 이제 대학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통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든네 살의 김병양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초등학교도 간신히 마쳤다는 그는 이제 명예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들여다봐도 좋은 이 종이 한 장. 고향 장성에서 늘 선망의 대상이었던 전남대학교에 기증한 6억 원의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나는 마음이 헐가분해요. 아깝지 않고 내 마음이 우러나서 됐으니까 뭐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평생 살아온 일은 구두, 수선, 가방, 여행용 가방 수리도 하고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고. 6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쉽게 번 돈은 더더욱 아니죠. (50년) 전 서울로 상경해서 식용유나 얼음을 배달하며 힘들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한 구두 수선 가게를 인수하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명품을 전문적으로 수선하지만 정작 명품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다는 그는 지금 살고 있는 6억 원짜리 집까지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인재를 키워서 그렇게 우리나라 보험시키면 좋지 않나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팍팍하기 그지없는 요즘 세상살이. 하지만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죠. 사회적 지위나 재산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 더 나은 사회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싫다고! 싫단 말이야!
김좌지는 충남 홍성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홍성의 명문가인 안동김 씨 집안. 구전에 따르면 90여 칸의 집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 자제였는데요. 하인들이 뭐 한 50여 명, 100명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류층 10% 안에 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성 지역에서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홍성 지역에서 뭐를 할 때 그분의 집안에 안 거쳐가면 뭔 일을 할 수 없다 정도의 대세력가, 지방의 세력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흔한 명문가 도련님과는 달랐던 그의 어린 시절. 김좌지는 억강부약이라고 그래서요. 강한 자는 항상 늘어야 되고 약한 자는 항상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병정놀이 할 때, 유년시에 병정놀이 할 때도 그 대장 노릇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대장기에도 항상 억강부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는 돕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주로 읽고 병정놀이를 즐기던 어린 김좌지는 8살 무렵 스승 김광호 선생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죠. 김좌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글 공부라는 것은 자기 이름 3글자만 쓸 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공부를 안 했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 그나마 김좌진을 일정한 수준으로 학문 쪽으로 이제 좀 갖춰진 인물로 이렇게 올려놓는 분이 이제 김광호 선생님인데 그 김광호 선생님한테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김광호 선생님의 조카를 만나요. 김석범이라고. 이분이 이제 계속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개화 지식인이 돼서 홍성으로 내려와요. 계몽 의식을 갖춘 김석범과의 만남을 통해 김좌지는 대한제국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장차 이 나라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네. 외국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뭐 개혁에 나서면 될 테지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반 상놈 남녀 차별이 없는 세상부터 만들어야 해. 네? 지금 경성에서는 개화의 물결을 일고 있어. 더 이상 개화를 미룰 순 없어. 김좌지는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호 집안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와 명예, 지위를 이용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살았어도 돼요. 그렇죠. 편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김좌지는 민족운동의 길로 나서는 거죠. 어쨌든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영웅을 필요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의무, 책무를 실천하길 바라는데 한마리 일제강점기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좌지는 그런 삶을 걸었다라는 거죠. 아유, 도련님이 무슨 일이랴? 그러게. 생전 아래 꽃들을 다 모으시는 분이 아니신지.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 왔어?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오셨구만. 김좌지는 결심했고 행동하길 주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들 아는가? 바로 자네들의 운명을 틀어잡고 있는 노비문서라네. 오늘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될 것이야. 여기 자네들의 노비문서가 있네. 그리고 자네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닐세. 뭔 말이래요? 무슨 말이? 아니, 노비가 아니라 뭔 말이? 그건 뭐예요? 난 나를 괜찮은 피곤해. 이거? 아니. 김과 윤돈이 고생했네.
당시 노비 제도는 갑오개혁 이후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던 시기, 김주아진은 어느 날 노비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노비 문서를 모두 나눠주고 자신의 토지까지 나눠주었다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요. 나 역시 양반 집안의 장손이지만 이젠 평민이 되려 하오. 오늘부터 나와 여러분은 같은 신분이요. 당시 김주아진의 나이는 10대 중반으로 아무리 계몽의식을 갖췄다 해도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일단 민족적 각성을 하고 독립운동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의 길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제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노비들을 구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노비를 억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제고 노비가 본인이라는 개념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노비 해방을 단행을 했다. 김주아진의 고향인 충남 홍성. 이곳에는 노비 해방 이후 김주아진이 걸어간 계몽운동가로서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학교를 설립한 일인데요. 당수걸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 큰 땅에 학교를 짓겠다는 겐가? 그 정도 땅은 돼야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세워야 우리 후손들이 신문물을 깨우칠 수 있고요. 그건 아내만. 그게 하필 우리여야 되냔 말이야. 자, 어르신. 풍전등화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문중이 나설 때입니다. 참. 간청드립니다, 어르신. 경성을 오가며 생활하던 김주아진은 국권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사립학교를 통한 신교육의 보급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주아진 문중의 재원 지원과 참여로 드디어 호명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죠. 나라의 운명이 그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내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내 인생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고 우리나라를 다시 힘 있는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꺼이 그렇게 바치겠다라는 어떤 그 지도자들의 당시 지도자들의 그 나라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떤 발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급진하는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 재산으로 여겨지던 노예를 해방하고 사립학교 설립을 통해 국권 회복을 꿈꾸던 앞서가던 교육가이자 계몽가 김주아진. 하지만 나라의 사정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910년
경술국지로 불리는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지고 이는 김좌진에게도 큰 충격이 됩니다. 신교육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국권 회복이 아닌 독립이라는 사명이 분명해진 만큼 김좌진은 경성행을 결심합니다. 네? 경성으로요? 그렇소. 이 우물 안을 벗어나고 싶소. 경성에서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해볼 생각이오. 자, 미안하오. 아닙니다. 대장부가 큰 뜻을 품는 건 당연치사지요. 국민들은 비탄에 빠지고 민족운동가들은 자결로 일제강점에 저항했습니다. 김좌진 역시 절망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꾀하기로 했죠. 나라가 없어졌으니 계몽운동만으로는 이 나라를 찾기가 힘들겠다. 그러면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일제랑 무력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국내에서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다? 국외에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경성으로 간 김좌진은 적극적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군자금이요. 동포들의 피 같은 돈 귀하게 쓰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맙소, 동지. 이미 노비 해방과 호명학교 설립에 많은 재원을 지원한 김좌진에게 군자금은 절실했습니다. 부호들에게 자금 모집을 시작했지만 결국 도적으로 몰려 동지들과 체포되고 마는데요. 강도죄로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같은 마음으로 일제강점기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이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친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군자금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선뜻 내놓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자산가이면서 전액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는 가난하지만 독립자금을 내는 분도 있지만 독립자금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김좌진은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광복회가 그 군자금 모집하는 방법 중에 위조 지폐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한다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김좌진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광복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일제에 의해
기계 구입비 모집 중 발각되고 김좌진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를 계기로 광복회는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네를 이진용 동지 후임으로 만주 부사령에 임명하고 싶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무관 학교를 수립하는 일이야. 무관 학교를요? 쉬운 일은 아니지. 사관학교 설치, 독립군 양성을 위한 만주의 본부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주 책임자가 부사령 이진용이라고 황해도 의병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안도에 있는 운산금강을 공격해서 군자금을 탈취하시다가 체포가 되세요. 근데 또 때마침 이때 김좌진은 위조 지폐 사건으로 추적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광복회는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 조직이 책임자가 공석이 된 거죠. 김좌진이 만주 독립운동의 신화, 청산리 대첩의 영웅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사실은 광복회에서 그때 만주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사는 모르는 거죠. 만주로 떠나는 김좌진을 위한 슬픈 송별회. 사령관 박상진은 그를 보내는 마음을 시에 담아 전했습니다. 가을 깃든 압록강 넘어 그대를 보내니 쾌히 내린 그대의 구름과 우리 서약을 밝혀주네. 칼집 속의 용천 건배 북극성에 이를지니 공을 세운 그날에 개선가 소리 들리리라. 오늘 만주로 떠나는 그대를 전송하니 을을 행할 칼 가을물에 밝게 비치도다. 많은 정성이 모여 능히 대업을 이루리니 이긴 후 다시 만날 땐 반드시 큰 외침이 있으리. 고맙소 동지들. 독립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꼭 살아남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허나 이 사나이들의 뜨거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으니 박상진, 김한종은 일제에 체포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맙니다. 죽음의 한 발을 담그고 사는 것이 독립투사의 삶이었지만 그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었을까요? 김좌진 역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 모른 채 망명길에 올라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의 그늘을 벗어나 또 다른 독립투쟁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좌진의 만주 항일투쟁은 1919년 2월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의 대표로 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라고 3대 선언서라고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대표적인 선언서고요.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 39분이 서명을 하신 내용인데, 내용은 대한이 자주 독립국이고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독립전쟁이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정의의 전쟁이다라는 걸 일제한테 선언한 거예요. 일제에게 독립전쟁을 과감히 선포한 대한독립선언서. 그 말미에는 39명의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규식, 김동삼, 이시영, 이동영, 신채호, 안창호. 이들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 올린 김좌진. 광복회 부사령 김좌진의 지위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후 일제에 의해 광복회가 파괴되자
김주아진은 대한정의당에 참여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합니다. 신식 무기를 조달하고 사관 양성소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독립군의 승리. 삼둔자 전투와 봉오동 전투 등 몇 번 독립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일제는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결국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하며 만주로 쳐들어옵니다. 1920년 1월 만주는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우리의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의병 정도의 수준? 뭐 중국 마적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봉오동전에서 157명의 일본군이 사망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대규모 일본군들이 만주로 출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도 출병이라고 하죠. 그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들하고 벌인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 되는 겁니다. 간도 출병 소식을 들은 김주아진은 독립군을 이끌고 청산리행을 결정합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시, 그곳에는 청산리 대첩을 기념하는 탑이 아직도 서 있는데요. 김주아진이 청산리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두산 기슭으로 국내와 가깝고 산세가 험악해 근거지 설정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청산리 중에서도 가장 폭이 좁고 험한 백운평 계곡을 첫 격전지로 삼은 이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왈루구, 천수평, 이어서 가장 큰 격전이 펼쳐진 어랑천 전투까지 청산리 전투는 6일에 걸쳐 이어진 그야말로 대첩이라는 표현이 걸맞는 전투였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리한 위치에 매복한 독립군은 일본군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독립군을 모두 섬멸하고 독립군 근거지를 파괴할 계획이었던 일본군은 대한독립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연이은 전투에서 독립군은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렸죠. 투입된 병력만 해도 일본군 2만 명에 독립군의 숫자는 그의 10분의 1인 2,000명. 하지만 그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와 부상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비적이나 그리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독립군이 이게 정규군화돼 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더 크면은 정말 독립전쟁으로 화할 수도 있다라는 일본군에게 하나의 경각심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주는 경고, 그 정도의 위력을 갖는 그 전투였죠. 우린 이전까지 일본 제국주의라는 나라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무기를 갖추고 근대식 무기를 갖추기만 한다면 그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닌 청산리 대첩의 승리 요인은 첫 번째, 험준한 지리를 잘 활용했고 두 번째, 강력한 신식 무기로 무장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지휘관의 전술과 전략이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강력한 신식 무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름 없는 우리 동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군의 눈을 피해 밤에만 이동해가면서 한 달의 대장전 끝에 성공적으로 무기를 반입했고요. 전투 중에도 그들의 애국심은 빛을 발합니다. 만주 지역의 아녀자들은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치마폭에 음식을 싸서 날랐습니다. 6일 동안 독립군들이 지치지 않고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이 청산리 전투가 승전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만주 한인들의 노력이에요. 희생을 무릅쓰고 그 전쟁 상황에서 무기 날라다주고 식사 제공하고
우리가 군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한인들의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청산리 대첩은 절대 승리로 이끌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동포 사회에서 독립군들에게 먹이라고 좁쌀 한 줌, 쌀 한 줌, 거기다가 실탄사라고 그 역전한품, 심지어 독립군이 되라고 나라를 되찾으라고 금쪽 같은 내 자식까지 그 독립전쟁에 내보낸 우리 동포들의 헌신적인 그 지원,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거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조국, 끝내 보지 못한 조국의 독립. 김주아진은 너무나도 달라진 조국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 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청산리 100주년이라고 하면 그 속에 내가 있었다면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이 나라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의 방향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청산리 대첩 이후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0년 사이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름 없는 누군가의 수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 이 당연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불과 1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김효택 씨는 온라인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게임을 선보였는데요. 지금 몇 주차 나갔죠, 우리가? 지금 저희가 6주차 나갔고 7주차 미리 보기로 나와야 될 거예요. 이때가 안희사가 처음 나오는 때인가? 네, 처음 나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몇 번 더 나오긴 하는데 본격적인 등장은 이제 안응칠로서. 수장 선생님 성격이 좀 드러나네요. 네. 반댈세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게임의 장르가 워낙 다양하니까 이런 게임의 장르를 스토리 게임이라고 하고, 저희는 캐릭터가 직접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그 경험을 조금 더 극대화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의 러시아. 게임 플레이어는 가상의 한인 청년이 되어 최재형, 안중근 등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실전 독립운동가들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멀지 않은 과거에 삼국시대 이런 고려시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가면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며,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움과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그 과정상에서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몰라서도 안 된다. 그걸 알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효택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의 삶이 그저 한 줄로만 남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재미까지 더한 역사 게임을 개발하고자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삶이 있었다. 그렇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또 코로나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던져줄 수 있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건 시대적 아픔은 잊기 마련입니다. 그 아픔을 외면한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맞서느냐,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 100년 전 청산리 대첩 이후에도 김주아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혼란과 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의 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이에 김좌진은 한족 총연합회를 결성해 한인 마을을 찾아다니며 동포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기로 합니다. 특히 학교를 세워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영농 방법을 개선해 동포들의 생활 안정에 힘쓰자 동포들의 민심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미소를 비싸게 이용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김좌진은 금성 정미소를 열어 편의를 도모했는데요. 그 금성 정미소에서 김좌진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직원으로 위장해 일하던 박상실의 흉탄에 김좌진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할 일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죽어야 한다니 그게 안쓰럽소. 김좌진이 암살당했다는 비보는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포들의 비탄 속에 유례없는 성대한 사회장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사시다 순국했던 그 장소에 가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방 한 칸에 자리도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 동포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는 장군이니까 조금 대접받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기득권을 다 버리고 우리한테 희생하는 바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한 통합 그리고 화합 그런 정신이 김좌진 장군이 오늘 2020년에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꾸짖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준엄한 어른의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고, 네, 김좌진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려운 시대가 되면 영웅을 그리워하죠. 네, 도덕적 책무를 다했던 사회 지도층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2020년 서울, 윤성호 씨의 자유로운 출근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일찍 왔네. 성호 씨는 선후배와 함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은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0 청살리 대첩 100주년 기념 콘텐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신당국 백만용사 압록강 건너 백두산 원수를 쳐물리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3천만 우리 동포들 경제가 축하합니다. 윤성호님 청산리 대첩 100주년 그 공모전에 최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왔을 때 실제로 셋이 껴안고서 막 되게 좋아했어요. 와 이러면서 지금은 2020년도니까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하게 요즘 감각으로 조금 노래를 편곡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락
베이스에다가 그렇게 가사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냈던 거죠. 그래서 제목도 이제 2020년 독립군가라고 이렇게 해서 냈던 거고. 고객의 요구에 맞춘 영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창의력이 담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차에 만나게 된 경연대회. 김좌진의 생애와 독립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호 씨는 예상보다 더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진 게 많으시고 이럴 것도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자기의 재산만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목숨이랑 자기 가문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까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런 큰 결정을 내리신 분도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나이가 좀 있으면 30인데 이때쯤이면은 좀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초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 빛도 보지 못한 채 접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시름에 빠졌을지도 모를 그들은 나라의 독립 그 하나만을 위해 내달렸던 김좌진의 생애를 통해 다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가 더 멋있어 보인다. 오, 잘 찍었다. 남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김좌진의 생가를 찾은 이유. 최근에 출시된 김좌진 서체를 브랜딩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김좌진 서체는 어떤 상품에 어떻게 어울릴까?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 이상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약간 다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잠재된. 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났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찾아보면서 또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애국심이 갑자기 불끈불끈 솟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김좌진 장군의 그 개발하는 서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모션 할 거야. 1911년 옥중에서 서성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야. 그 장군의 기상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그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 저희는 일단 우선 김좌진 장군이라고 하면 필살기 받아쓰기라는 청살리 대첩으로만 기억했던 김좌진의 생애에 대해 공부하고 그의 정신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김좌진의 서체가 담긴 상품에서 내가 그러했듯이 누군가는 김좌진의 시대 정신을 만날 수 있기를 학생들은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후대에게 주어지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면 주변에 저는 뭔가 한없이 작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김좌진 장군님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한없이 작은 그런 인원이었고 하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고국을 찾고 싶다는 그 집념 하나로 10배가 넘는 인원을 물리쳤다는 것에서도 그 좀 큰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더 큰 사람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우리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알면서 배운 그런 비범한 그런 기운을 본받아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좀 힘을 더 내서 용감하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시대를 앞서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년 교육에 힘썼던 교육자, 또 조국의 독립 하나만을 바라보고 싸웠던 독립운동가. 100년 전 백야의 정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곳곳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월을 넘어 살아 숨쉬는 백야의 시대 정신 때문은 아닐까요?